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 왓절은 사실 절이 아니라 명사구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원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서는요, 줄임말로 카젤이라고도 부르는 원서고요. 정확한 풀네임은 영상 소개란에 적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말이 좀 이상하죠. 관계대명사 왓절은 절이 아니라 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릴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관계대명사 왓절은 어떻게 만든다고 배웠죠? 더 띵 혹은 더 띵즈 플러스 대절이라고 배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절은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관대절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끌고 있는 관계사 절이 앞에 있는 더 띵스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였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변형한 거다? 더 띵스 대를 하나로 합쳐서 뭐로 만든다? 왓으로 만든다. 그러면 대시 끌고 있던 이 절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왓 뒤에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전체적인 품사를 한번 따져봅시다. 관계대명사 절은 우리가 흔히 무슨 절이라고 불러요?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 선행사는 뭐라고 부르죠? 명사라고 부르죠. 그러면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어. 그러면 명사와 형용사를 다 합치면 이것의 품사는 뭐라고 부르죠? 명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그대로 더 things that만 what으로 고쳐놓은 이 구조는 전부 다 이렇게 합쳐놓고 나면 품사를 뭘로 보게 됩니까? 명사절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which나 who 같은 녀석이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은 형용사절로서 기능하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특수하게 뭐로 기능한다? 명사절로 기능한다 라고 배우는 거라고요. 오케이? 왜 그렇다고? 다시 what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대절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는데 그 명사를 흡수한 관계대명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의미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 설명이 완전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이 what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 띵에 가깝냐 대세 가깝냐를 논해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니까 더 띵스에 가깝다고 말할 거니까. 그쵸? 얘가 명사니까 얘가 명사절로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한번 쭉쭉쭉 읽어나가 볼게요. 자, 보니까 여기에 The Fused Relative Con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Fused Relative Construction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절이 아닌 관계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용사절이 아닌 관계사절의 종류를 크게 몇 가지로 보고 있어요? 두 가지로 보고 있죠. 하나는 simple series, 하나는 ever series라고 보고 있고, 보면은 what 다음에 명사 where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뒤에는 whatever, wherever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거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ever series라고 부르고 있는 거는 ever가 붙은 단어들, 즉 복합 관계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simple series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명사절로 사용되는 혹은 부사절로 사용되는 관계사절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다 보면은 what he gave me, gave의 직접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니까 이 what은 명사가 되겠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관계대 명사 what이라고 부르죠. 여기 2번에 A번을 보니까 what money I had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앞으로 이동한 게 what만 있는 게 아니라 what money가 이동해 있죠. 아, what이 지금 money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구나. 즉, what 같은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 전통적으로는 관계 형용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최근의 문법 용어를 사용하면 관계 한정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 will go where you go 라고 되어 있죠.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문법책에서는 where를 접속사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선 접속사로 분류하지 않고 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냐? 관계 부사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심플 시리즈든 에버 시리즈든 간에 여기 NP라고 나와 있죠?
명사적으로 사용되느냐. pp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는 전치사 구를 말하는 건데 한국 문법 규제로 치면은 부사적으로 사용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복합 관계사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대명사 왓절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밖에 없다? 이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 Fused relatives as phrases, not clauses 이렇게 나와 있죠? phrase, clause 이렇게 나와 있잖아. phrase가 뭐예요? 구란 뜻이죠. clause는 뭐예요? 절이란 뜻이죠. 아, 지금 이 문법책의 저자는 구와 절을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fused relatives를 뭐로 보겠다? 절이 아닌 구로 보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전통적으로 이런 fused relatives들은 절로 분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로 볼 거다? 명사구 혹은 전치사구.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한 문법 용어를 사용하면 부사구로 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줄인 거니까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녀석을 that에 가깝게 볼 거냐 the thing에 가깝게 볼 거냐를 따져보면 뭐에 가깝게 본다? the thing에 가깝게 볼 거라 그랬죠.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that which 여기선 the thing 대신에 that을 쓰고 있죠. 얘를 합친 게 what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what의 상응물은 뭐다? that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의미적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문법적으로, 조금 더 통사적이란 게 뭐예요? 조금 더 문장 구조적으로 얘가 명사구라는 걸 밝히고 싶다고요. 그 내용이 바로 아래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subject verb agreement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는 주, 술, 일, 치. 이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말할 것이냐? 수일치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자, 보니까 앞에 예문 볼게요. What money she has is in the bank 라고 되어 있죠. 근데 B 문장을 보니까 What books she has are in the attic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지금 뭐야? what절을 A번 문장에서 뭐로 보고 있고 단수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is를 사용한 건데 B번 문장은 어때요? what절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야? 복수로 보고 있고 그래서 비동사를 are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절이나 의문사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다른 문법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투부정사나 동명사 같은 것도 일종의 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 저희가 단수 취급했습니까? 복수 취급했습니까? 전부 다 무슨 취급했어요? 단수 취급했잖아. 그쵸? 우리가 흔히 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취급을 하고 있다고? 단수로만 취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왓절 같은 경우엔 뭐로도 볼 수 있다? 복수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 왓절은 일반적인 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명사, 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왓절이 복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의 증거다? 명사구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 보니까 that she has so few books is rather surprising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that이 끌고 있는 명사절은 무조건 무슨 취급밖에 못한다? 단수 취급밖에 못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B로 넘어가 볼까요?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주어, auxiliary가 조동사거든요. 조동사, 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치에 대해서 배울 때 되게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배우는 게 바로 전치에 의한 도치입니다. 전치에 의한 도치가 뭐예요? 어떠한 한 요소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 걔 때문에 도치가 일어나는 걸 전치에 의한 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치되는 애들을 대표적으로 뽑아보면 어떤 게 있느냐?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부정어를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보어를 앞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부사어를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왜 그어놨을까? 목적어 전치 같은 경우에는 도치를 일으키지 않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도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부정어나 보어나 부사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치가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선을 또 그어줘야 됩니다. 부정어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 조동사 도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보어랑 부사어를 맨 앞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구, 그냥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간에 의문문처럼 도치다, 그대로 도치다 이런 식으로 불러왔는데 제가 의문문처럼 도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문문이 이렇게 변하니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inversion, 도치의 예시로 뭘 가져오고 있느냐? 의문문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 what he suggests is unreasonable 이라고 되어 있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돌렸더니 어떻게 변하느냐? is what he suggests unreasonable 이라고 바뀌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what절이 동사와 위치를 바꿨잖아요. 그쵸? 조동사에 준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비동사랑 위치가 바뀌어버렸다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왜 what절이 명사구라는 증거가 되느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잘 배우지 않는 요소인데요. 대절 같은 명사절들은요. 주어로 사용됐을 때 바로 이렇게 순서만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해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Is it unreasonable that?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what절 같은 경우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주어와 조동사의 위치를 바꿔버렸으니까 이게 얘가 명사구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절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얘는 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도치가 되느냐? C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extraposition, 어렵게 말하면 외치라는 건데요. 더 쉽게 말하면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 혹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외치 구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볼게요. 이런 외치 구문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제가 아까 절의 종류를 몇 개 나열했었죠. 어디서? 여기서. 자, 절의 종류를 제가 뭐뭐 정도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대절, whether, if절은 그냥 말 안 할게요. 의문사절, 그리고 여러분은 구라고 배웠겠지만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런 녀석들이 바로 절인데 이런 녀석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다고 배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아, 그렇다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얘네가 뭐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절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절 같은 경우에는요. no extraposi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It is unreasonable what he suggests 이렇게 쓰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직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원 선생님들께서 혹은 많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때 관계대명사 what을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절을 이끄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고 의문사절 같은 경우에는 또 외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what은 의문사로도 사용이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계대명사 what절도 외치가 가능하다. 즉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 있다라고 잘못 설명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what절은 관계대명사 what절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뭐랑 대비가 된다? 대절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너무 잘 쓰이는데 얘는 못 쓰이니까 뭔가 이상하죠? 아, 이게 그래서 무슨 증거가 된다? 명사구라고 봐야 되는 증거가 된다. 됐죠? 자,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D번은 사실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연습장에다 써볼게요. This is the house I lived in i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만들 때 이런 문장으로 많이 공부하죠.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뒤에 나와 있는 it과 the house가 같은 녀석이니까 it을 뭐로 바꿔버리고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버리고 저를 합쳐버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This is the house. 이건 그대로 써주는 거죠. which I lived in.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배워요? in, 전치사 in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건 무슨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배운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꼭 이런 거 배우면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가 되는 이런 예문들을 가져와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합니까? in의 위치를 또 바꾸는 역할을 하죠. 왜? 자, 우리가 문법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배워요. 그만큼 전치사와 명사는 단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지금 전치사가 혼자 덜렁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좌초되어 있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지 단짝이랑 붙여줄 수가 있다. 지 단짝이랑 붙여주면 이 위치로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다시 어떻게 쓰게 된다?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in which I lived.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얘네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용어로 배우게 되죠. 그리고 inwhich 같은 경우에는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다고 배우느냐?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배우기도 하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특징 하나를 더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징?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지랑 단짝이 되는 전치사랑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이동할 수 있다. 같이 맨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관계대명사의 특징이고 이게 통상적인 관계사 절을 이끄는 관계사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7번에 2번 A 문장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문장이 어떻게 돼 있죠? To what he referred was Rig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별표가 붙어 있죠? 별표가 붙어 있다는 거는 비문법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B번 문장에서는 to which, 여기 to가 앞으로 이동해서 to which로 붙어서 사용되더라도 얘는 정문이지만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관계대명사 what을 이끌고 있는 what절은 to를 끌고 와버리면 어떻게 된다?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일반적인 관계사 절을 이끌고 있는 which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동할 수 있어. 같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계사 절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런 걸 같이 끌고 나올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얘는 절로 볼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뭘로 봐야겠다? 명사구로 봐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잘 납득은 안 되시죠? 그래서 설명은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챕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마치 얘를 뭐랑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To the city which she referred was Riga. 이런 구조랑 똑같다. 왜? 제가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what절 같은 경우에는 대세 가깝다기보다는 뭐랑 가깝다? 더 things와 가깝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what을 그대로 명사로 바꿔보면 구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명사로 바꿔봤더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비문법적인 문장이 완성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2번으로 넘어가 보면 Functional Range of NP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자, 명사구가 기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명사는 문장 내에서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절이 아닌 명사라는 증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또 머릿속에 궁금증이 피어오르게 되겠죠. 대절이나 whether if절, 의문사절, 오늘 한 3번째 쓰고 있죠.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런 녀석들도 명사절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도 주, 목, 보 자리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보실 의미가 없고요.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자 볼게요. 여기 아래 보니까 I'm sorry that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느냐. 자, 우리가 형용사는 흔히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냐? 동사와 전치사밖에 없어요. 오케이? 학부 수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시면서 case theory, 격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전공자를 위한 강의를 찍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누가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느냐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동사나 전치사만이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문들을 많이 볼 수 있느냐? be sure that, be certain that, be sorry that, 이런 식으로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마치 목적어처럼 나오는 구문들이 있다고요. 실제로도 선생님들이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대절은 문장 내에서 목적어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즉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특정한 형용사 구문들은 대절 같은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대시라고 적어놨죠. 왜? 대절은 지금 이 교재에서 계속 반복해서 뭐를 대표하는 녀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절을 대표하는 녀석으로 나오고 있잖아. 그렇다면 be sure, be certain, be sorry 이런 애들 다음에 그냥 명사, 힘, 이런 거 써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왜? 얘네는 명사절이 아니라 그냥 명사잖아. be sure, be certain, be sorry 이런 애들은 뒤에 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지, 절이 아닌 녀석들은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예문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I'm sorry that 대신 나온 경우에는 괜찮아. 그런데 I'm sorry the inconvenience 라고 해버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또 유사하게 I'm sorry what I did, 관계대명사 what절을 써버려도 무슨 문장이 된다? 틀린 문장이 된다고요. 즉 그냥 일반적인 명사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관계대명사 what절도 못 나오네? 그러니까 얘도 그냥 명사구라고 봐야겠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NP, noun phrase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써주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된다?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가 아니네.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동사나 전치사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형용사까지 다 쓰인 시점에서 갑자기 뭐 동사를 삽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명사를 써주고 싶으면 여기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전치사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I'm sorry for what I did,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F번은 조금 심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앞에 나왔던 이 친구보다는 납득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보시면 자, 여기죠. Occurrence with integrated relative. integrated relativ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는 관계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ith가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절로 쓰인 관계사절과 같이 쓰이는 경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문부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니까 he told me he had done it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절이 나와 있는 거는 분석 가능하실 거고, 뒤에 보니까 which was quite untru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which was quite untrue, 관계사절인 건 알겠는데 앞에 뭐가 박혀 있어? 컴마가 박혀 있죠. 우리 컴마 which 같이 사용된 걸 보고 관계사절의 무슨 용법이라고 하죠? 학교 문법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다 라고 부를 거고, 학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비제한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이 녀석을 왜 예로 들었느냐? 지금 제가 대괄호를 쳐놓은 이 명사절을 선행사로 받고 있죠. 자, 우리가 절을 선행사로 받기 위해서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이 아니라 뭐를 사용해야 된다?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 이걸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명사절이래. 죄송합니다.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됐죠? 그렇다면 10번의 1번 문장으로 가보면은 whatever they gave him, whatever. 제가 아까는 fused relative에서 대표적인 예로 simple series 위주로 볼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ever 시리즈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whatever they gave him. 얘가 지금 명사절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 학교 문법에서 배운 대로면. 그런데 얘를 지금 꾸며주는 누가 나오고 있어? 대절이 나오고 있죠. need의 목적어가 빠진 거 보니까 이거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잖아. 근데 얘 선행사가 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있는 whatever 절 전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2번 문장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제한적 용법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 비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whatever they gave him 이라고 하는 우리가 절이라고 배웠던 녀석을 that he didn't need 라고 하는 관계사절이 꾸미고 있잖아. 선행사로 삼고 있잖아. 즉, 얘 전체를 선행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명사절이 아니다. 얘를 뭐라고 봐야 된다? 명사구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 나와 있죠. A fused relativ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괄호 쳐버리면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Can take an integrated relative as modifier. 형용사절로 쓰인 관계사절을 수식어로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즉, 얘를 수식어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fused relative라고 하는 게 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명사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무려 30분 동안 엄청 어렵게 생긴 문법 원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학교에서 잘 배우지도 않고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려주시는 내용이기도 한 그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셨더라면 물론 제가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이 원서가 친절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상식과는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서를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듣고 흘리시면 좋은 거고요. 강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두시면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럴 때 한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피해가는 말씀을 넣어보자면 관계대명사 what절을 절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 틀린 거냐? 아닙니다. 절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많은 문법 교재에서 심지어 원서들에서도 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뭐 fused relative construction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겠어요? 얘를 약자로 쓰면 NRC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현대 문법책들은요 대부분 어떤 구조라는 말을 할 때 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선호하긴 하는데 여기서 relative clause가 아니라 construction이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 얘도 지금 완벽하게 구라고 부르는 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구라고 부르기에는 절같이 생긴 거야. 그런데 clause라고 부르는 것도 자존심상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clause와 약자가 똑같은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로 지금 대신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자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 what절이라고 부르는 거 전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what절의 특성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요지인 거고요. 저도 다른 문법 강의를 찍을 때는 관계대명사 what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what절은 명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거지
관계대명사 what, 구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용어에 혼란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대로로 공부하시되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다뤄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 혹은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역시도 댓글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